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2-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치유 과정 10단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역을 정리를 해라. 상담하면서 시작하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쭉 이야기 나누면서 어느 영역의 내용인지 이름 정하기, 그 다음에 이제 분석, 1차, 2차, 3차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지를 찾아내기, 의지 찾아내는 거, 네 번째가 이제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심리치료의 목적지는 건강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질병은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치료의 목적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궁극적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한꺼번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업무적인 영역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집안에만 있던 사람이 바깥에까지 나간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던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단계까지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 목표를 이분이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는 과정 목표를 정해야 된다. 큰 목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까지 다다르는데, 이때 조심할 게 뭐라고 그랬나요? 상담자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상담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상담은 내담자의 갈 수 있는 만큼을 찾아서 그거를 현실화 시켜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35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 찾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 활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도와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분이 생각을 또 바꾸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필요한 자원 찾기예요. 아픈 감정을 치유하고 건강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 이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 책, 독서, 과거, 현재의 자원, 영적, 육적 자원, 경험적 자원, 전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보았는지 경험을 다시 찾아내는 거죠. 자, 도움의 자원 등을 찾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플러스 시키고 또 그 중에서 뭐를 빼면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거죠. 억압은 이것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억압은 내가 빼기를 해야 될 부분을 안 빼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건 빨리빨리 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대치를 빼야만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걸 빨리 빼버리면 그 사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해야 된다. 어떤 것들은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힘을 플러스 시키면 되고, 감당할 힘이 없어서 억압되고 있다면 힘을 키우는 방법을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비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시키면 됩니다. 빼기를 해야 돼요. 욕심 때문에 비우지 못해서 낮아지지 못해서 과거 때문에 오는 억압이라면 이런 걸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하는 게 좋죠. 내가 좀 더 버리면 치유할 수 있고, 용서의 도구를 가지면 치유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치유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기법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법칙들을 잘 응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어떤 걸 플러스 시켰고,
또 무엇을 마이너스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제들에 대한 분노는 빼고 하나님의 뜻은 플러스 시키고 이런 거 이렇게 잘하니까 마음도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 다니엘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뭘 더했고 무엇을 마이너스 했는지 생각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해보자. 자, 다니엘 같은 경우도 플러스 시킨 건 뭡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말씀 연구하는 거, 이런 건 계속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시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자기 고향 생각, 부모 생각,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절망감, 좌절감 이런 건 이제 다 빼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제 이런 걸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죠. 솔로몬의 실패와 성공 속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자. 자, 솔로몬도 하나님과 일천번제의 제사를 플러스 시켰을 때는 지혜가 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많은 여성들과의 그런 어떤 방탕과 타락,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싹 빼버리니까 방탕과 타락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가 성공하는 삶을 누릴 때 플러스 된 건 무엇이고 마이너스 된 건 뭔가. 그가 실패의 길에 얽매여 있을 때 플러스 된 것은 뭐고 마이너스 된 건 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 지금 심리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면 쓸데없는 잘못된 것을 플러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빼서는 안 될 것들을 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원 찾기에서 이번에는 장애 요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찾는 거예요. 현재 억압에서 자유하고 아픈 마음에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할 자원도 필요하지만 전진하려 할 때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 요인들도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외적인 환경, 내적 환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외적인 환경을 보면은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외부적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직장, 업무 스트레스, 조직 환경, 주변 가족이나 자녀 문제, 친구나 경제 문제 등. 또 내적 환경이 있습니다. 목표 실행을 가로막는 내부적 장애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생활 패턴, 감정 조절의 문제, 이기주의적인 삶의 자세,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는 습관, 자기만의 고정관념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감정이 나의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본 일 없는가? 상대방으로부터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일은 있는가?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바꾸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 환경, 상대방이 모르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은 뭔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 외에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서로 대화 나누면서 자,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할 요소들. 또 가다 보니까 이런 방해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는 우선 그거부터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